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지난번 방송 때 그 같이 방송하는 친구가 바쁜 관계로 방송을 못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오늘 어려운 시간 내 가지고 여러분께 예,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혼자 방송하셨더라고요. 아, 예. 죄송합니다. 네, 당황스럽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그냥 통체적으로 근데 이것저것 연말이고 하니까 예, 한번 1년간 이런저런 얘기들을 네, 1년간 엉망진창인 네. 우리나라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네. 제가 요즘같이 예. 어떤 북한의 언행에 대해서 공감을 느끼는 그런 시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 부질없는 짓거리에 허비할 시간이 있으면 난장판이 된 집안일이나 신경 쓰는 게 좋을 것이다. 푼수 없는 처사는 망신만 자초하기 마련. 우둔한 짐승도 한 번 빠진 함정에는 다시 가지 않는다. 이성적 사고력과 수치심이 있다면 차마 중재자 타령을 더 이상 하지 못할 것. 이런 굉장히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냉정한 판단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 살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의 성공이 아닌가, 어떤 저 같은 사람도 북한의 말을 귀 기울여 듣게 되고요. 예. 북한이 하는 말에 깊이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쵸, 지난번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일이라고. 네. 앙천대소. 예. 좋은 사자성어입니까? 이게 참. 잘하고 계신 거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를 통해서 이제 그렇죠. 삶은 소대가리한테 조롱받는 상황도 되고. 저 같은 예비역들조차도 예. 북한의 말을 동조하게 만들 정도니까요. 그럼 그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북한이 하는 말이 더 맞는 말 같아요. 문재인이 하는 말보다는. 북한 쪽에서 하는 말이 더 좀 이성적으로 들립니다. 삶은 소대가리가 떠드는 그런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제 뒤돌아보면 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중재자 역할 하면서 집권하자마자 빨리 남북 정상회담도 성사시키고, 근데 성사시켰을 때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 네. 쪽하고 어떤 사전에 조율된 거 없이 그냥 문재인 대통령 생각을 네. 김정은한테 전달을 하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또 그게 또 트럼프랑 다 얘기가 된 것으로 착각을 하게 만들고 나서 짜증이 난 거죠. 예, 근데 알고 봤더니 이쪽에서도 얘기가 안 되고 저쪽에서도 얘기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거짓말만 친 거죠. 물론 이제 효과는 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 당시에 이제 엄청나게 상승을 했으니까. 지금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예. 지금 당장 경제나 네. 경제 부동산까지 포함된 거겠죠. 경제, 교육 여러 가지 분야에서 네. 본인들 스스로도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성과가 나올 수 없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뭔가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예. 그러한 가능성은 없다라고 예. 판단했을 때 네.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구멍이 어디냐. 제가 봤을 땐 북한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북한에 집착을 하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북한이 아니고 이제 오늘도 베이징에 우리 네. 시진핑 주석 만나러 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몽을 꾸는 건지, 예. 북한몽을 꾸는 건지, 예. 아니면은 북한을 중국에 옛날에 이명박 서울시장께서 예. 서울시를 하느님한테 복납하는 것처럼 예. 북한을 중국에 복납하겠다는 건지, 예. 저로서는 아직 판단은 서지를 않는데요. 예. 어쨌든 지금 문재인의 눈은 일단은 북한의 눈을 돌렸다가 이게 본인이 자신만만하게 네고시에이터 역할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 근데 지금 북한이든 미국이든 하는 얘기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넌 꺼져라. 예. 우리끼리 얘기 좀 하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본인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유일하게 예. 미국한테 나름 소심하게나마 개길 수 있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지금 달라붙어서 기대고는 있는데, 예. 중국 입장도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중국도 자유화 석자거든요. 지금 미국한테 휘둘려가지고. 이런저런 상황을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손 놓고, 네. 사실은 우리가 북한에 해줄 수 있는 거는 특별히 없어요. 저는 왜 해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네,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사실은 북한이 원하는 거는,
뭐 이제 경제 제재 좀 풀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될 줄 알았겠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 뭐 그런 것만 원하고 예. 있는데 그러면 미국이 이건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지 사실은 우리가 나서가지고 뭐 미국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처지도 안 되고 생각해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때까지 해외 순방을 나가거나 네. 여러 가지 정상회담에 참여를 했을 때 예. 아니 뭐 쓸데없이 유럽 가가지고 예. 뭐 북한 좀 봐달라 얘기만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유럽 쪽 반응이 어땠습니까? 뭐야 이 병신이라는 지금 국제 왕따론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북한도 그러다 보니까 아 저 새끼 저게 좀 그만 떠들어야 예. 뭐 얘기가 되는데 앞에서 자꾸 나대기만 하지. 이게 일진 믿고 왜 저희 학교 다니면 그런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내 친구 싸움 잘해. 우리 아빠 싸움 잘해. 그리고 나대다 쳐 맞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모양새가 예. 조금 우스꽝스러운 거죠.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거에서 끝나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사는 나라의 대통령이다 보니 예. 심히 걱정이 되는 거죠, 사실은. 아 이게 내가 사는 나라가 아니면요. 그냥 조롱거리예요. 저 병신들 보소. 그렇죠. 뭐 이제 대통령이 무능하면 네. 이제 장관이라도 좀 똑똑한 사람이 있어서 좀 잘 해야 되는데 뭐 영어 잘한다고 트럼프가 칭찬했대요. 아, 요즘 저희 우리- 강경화 장관 좀 나와가지고 영어 좀 아, 하시라고. 아. 네, 뭐 칭찬을 했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 뭐 그걸로 한 1년은 울고 먹을 거예요. 그만두시고 뭐 저기 아니요, 이번에 총선은 안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학원계로 진출하시면 되겠네요. 영어 잘하시니까. 아, 뭐 딸을 이화여고에 위장 전입을 시켰던 사례로 보건데 예. 뭐 쌩님으로 활약을 하시면 잘할 것 같아요. 그 이화여고 전입건도 예. 위안부가 넘어가서 그렇지 예. 굉장히 조직적인 저는 입시비리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학생을 네. 학교에서 주도해서 위장 전입을 시킬 정도라면 네. 이거는 뭐 굉장히 큰 건이었는데 뭐 청문회 때 우리 야당에 네. 또 무지함으로, 무능함으로. 무능함으로. 흐지부지 넘어갔던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아, 이 북한하고도 관계도 이제 엉망진창돼서 또 크리스마스 때 네. 뭐 뭐 또 축구 한번 쏘겠죠. 예, 축구 한번 또 쏠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도 네. 뭐 탄핵이 이제 하원에서 가결이 됐고 이제 상원이야 부결되겠지만 상원이야 부결되겠다고는 하지만 이제 트럼프 이제 뭔가 쇼잉을 할 때가 돼서 예. 북한도 눈치가 빠르거든요. 예. 지금까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핵폭탄 하나로 지금 버텨오지 않습니까? 50년을. 그렇죠. 그걸 판단했을 때 북한도 지금 무력 시위 자체가 아마 한국에만 집중이 될 거예요. 예. 사실은 일본이나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예. 그리고 거기에 문제는 철저하게 이용을 당하면서 지금 벌써 예. 한미동맹도 흔들리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지소미아 협정, 뭐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보수적인 편이긴 한데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멀어진 사이가 되었고요. 결국은 그렇죠. 뭐 그게 왜 지소미아 폐기까지 흘러갈 상황이었나라고 좀 반문은 드는데 그 안보와 경제와 그 정치적인 부분은 사실 떨어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안보 문제까지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어쨌든 뭐 그분들께서 이제 뭐 네. 판타지 소설을 많이 보셔가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일본과의 공조도 날아간 거고요. 예. 군사적인 문제에서는 예. 그렇다고 뭐 지금 뭐 문정인 씨인가요? 예. 중국의 해구산으로 들어갈 때다. 예. 아니면 미국 해구산에 있으면은 그게 그렇게 불만이었는데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의 해구산으로 들어가면 뭐 굉장히 환영받는 상황인 건가요? 저는 그런 발언 자체도 문재인 정권의 방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밑도 끝도 없는 반미예요. 뭐 저희 뭐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지휘자 집단 중에 하나죠. 인원고의 선생들이 많이 있다는 정교조 선생들. 네. 뭐 정교조 집단들이 굉장히 반미적인 성향이 강하고 예. 뭐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인원고의 그 김모 여교사 문제가 됐던 굉장히 강경한 김모 여교사가 차가 머스탱이에요. 아. 빨간색 머스탱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재밌죠. 반미를 하지만 예. 차는 머스탱을 좀 타고 다니셔야 되겠고. 뭐 일부 국회의원도 뭐 렉서스를 또 네, 네, 타고 그렇죠. 가시는 분도 뭐 계시고 누구라고 말씀은 안 예,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일이 예. 진행이 되고 있다면 지금 계속 우리나라만 왕따가 되는 분위기거든요. 네. 진짜 고립무원이 되었을 때 과연 북한과 중국에서 우리와 대등한 관계로 얘기를 할지 이걸 뭐- 쫄로 보고 얘기를 할지 뭐 명약화는 하거든요. 대등한 관계는 이미 물 건너간 이미 걸로 물 건너 보이는- 아니 지금 미국이라는 저희가 뭐 까놓고 말해서 미국이라는 해구산 안에 있을 때도 예. 북한은 저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마음껏 도발을 했고 마음껏 예. 대포를 쐈어요. 예. 그래도 꼼짝도 못했단 말이에요. 어느 정권이든 간에. 예. 그 상황에서 미국이라는 해구산에서까지 우리는 벗어나야겠다라고 철없이 예. 그냥 환상만 품고 예. 뭐 좋아요. 자주국방 좋은 말이에요. 듣기에는. 지금 자주가 되냐고요. 이게 자주가 되냐고요. 지금. 지금 뭐
뭐 냉정하게 따지면 사실은 이제 미군 철수도 지금 간간히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이 있는데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아요. 네. 아, 나라는 미군이 지키는구나. 네. 이거는 정말 농담이 아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너는 뭐 어디 편한 군대 갔다 왔냐고 말씀할 수도 있는데, 제가 강원도 양구에 있는 2사단을 나왔어요. 아, 거기 있다 보면 깨달아요. 아, 나라는 미군이 지키는구나. 그렇죠. 사실은 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어떤 외국인의 투자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그렇죠. 주한미군이 주둔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예. 이미지가 있거든요. 예, 어쨌든 간에 저희는 그렇죠. 지금 휴전국가지 종전국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종전을 한다고 해서 네. 뭐 달라질 건 없어요. 의미도 저쪽에서 없죠. 맨날 뭐. 대포 쏘는데 예, 뭐,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뭐 다른 나라들은 뭐 네. 종전 안 해가지고 뭐 계속 그러니까요. 뭐 싸우고 있나요? 뭐. 그래서 어쨌든 미국이라는 국가의 약간 가장 든든한 동맹국 중 하나라는 이유가 예. 어떤 외국인 투자의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주식시장, 주식하시는 분 잘 아실 텐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어차피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요. 외국인이 팔면 떨어져요. 맞습니다. 뭐 국내 기업의 비전 이런 거 없습니다. 사실은. 예, 예. 그런 걸 판단했을 때 지금 벌써 주식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 외국인들이, 상황이거든요. 외국인들이 많이 외국인들이 매수 빠져나갔죠. 많이 하고요. 많이 팔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에서 뭐 자존심만 내세우겠다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나 멍청한 자존심이 세다. 예. 나는 내 자존심으로 나는 당신들 도움이 싫다고 길바닥에 나앉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게 과연 가장으로서 취할 태도인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알량한 자존심으로 예. 어디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 나는 내가 4년제 대학 나왔는데 나는 그런 일 못한다. 나는 내 식구도 굶어 죽이나 있어도 나는 그 일 못한다. 예. 그리고 가족들하고 서울역에서 노숙하는 거예요. 아. 그 여러분들 박수 치실 거냐고. 와, 우리 아버지 자존심! 아버지 화이팅! 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하고 계시는 거에 지지하시는 대다수가 네. 뭐 굶어 죽어도 네. 뭐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웃긴 게요. 대깨문이란 말을 굉장히 모멸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예. 본인들이 시작한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들은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을 지지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대깨문이라고 불러드리는 거예요.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을 지지하시는 분들. 뭐 물론 저도 뭐 개인적인 고백이긴 합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을 투표를 했는데 저도예요. 지금 뭐 저는 제 대가리가 깨지게 생겼습니다. 저는 사실 광화문 집회도 나가서 박근혜 하야를 외치고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참 뭐 손가락을 자른다고 이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답답하죠. 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뭐 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굳이 저희가 양심을 팔면서 방송을 하진 않으니까요. 네, 뭐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시에 솔직히 뭐- 저는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어느 정도 경험을 쌓았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실패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네. 본인도 좀 알고 좀 더 나은 저도 이제 그렇게 사실 국정을 운영하지 생각한 부분이 않겠냐 있어요. 왜냐하면 했는데 이건 뭐 하는 걸 보니까 뭐 제가 그분보다 똑똑하거나 나은 부분은 없지만 그냥 제가 해도 그보단 잘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지금 뭐 답답하죠. 왜냐하면 차라리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뭐 존경까지는 아니지만 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캐릭터였어요. 예. 좋아하는 분, 예. 좋아하는 사람, 인간 노무현. 예. 그랬을 때 대통령으로서의 제가 비난했던 부분은 예. 대통령은 이상을 현실화시키는 사람이지 꿈만 꾸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너무 꿈만 꾸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좀 타협과 예. 어느 정도의 유도린이 있어야 했는데 예. 본인이 너무 이상만 내세우다 보니 예. 여러 정책들이 실패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예.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배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 심각한 건 그래도 노무현이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만들고 싶은 세상, 자기가 만들고 싶은 나라, 예.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어떤 국민들 예. 그런 세상에 대한 이미지는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철학은 이런 세상을 있었죠. 만들고 싶다. 예. 나는 적어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철학과 고집은 있었어요. 예. 그 부분은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요. 예.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짓을 보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지지율이 떨어지면, 당장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 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해요. 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도 그랬고요. 정시 확대 조치도 그렇고요. 이게 기본적인 철학을 가지고 내가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가 아니라 당장 욕을 먹으면 이걸 덮으려고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예전에 소련의 네. 소비에트 연방의 그 스탈린이 했던 뭐 전형적인 방식이죠. 뭐 자기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네. 생각하면 또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리고 뭐 박근혜 옛날에 수척공주라고 그렇게 욕을 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예. 전 대통령한테. 근데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보십시오. 연설이나 회의나 뭘 할 때
뭘 보고 읽는 법이 없어요. 본인 생각을 자신 있게 얘기하고 그리고 굉장히 조리 있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기 철학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가 그리는 세상이 있으니까. 예.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글 한 줄도 뭘 쳐다보지 않으면 읽지를 못하는 양반입니다. 아. 본인이 편하게 얘기하는 꼬라지를 본 적도 없고요. 국민과의 대담이라고 시작한 게 한 번이 있었고요. 예. TV 생방송이. 예. 그 다음에 호프집 갑작스러운 회동이 있었고요. 예. 얼마 전에 또 쇼를 한답시고 저 어디 뭐 저 디지털단지? 가산인가 구론가 디지털단지로 한번 방문했었죠. 예. 정말 공교롭게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대답만 기가 막히게 물어주는 사람들만 만나요. 뭐 그건 사전에 뭐 다 이제 연출되는 그러니까 그래놓고 거니까. 이게 마치 정말 그냥 가서 만난 것처럼 얘기를 한 것처럼 거길 호프집을 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나온 타임지를 들고 있는 여대생을 만나고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문재인과 이미 안면이 있던 사람들을 만나서 호프집에서 우연히 맥주를 한잔하면서 얘기를 나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죠. 또 경호 문제도 있으니까 사전에 또 뭐 그러니까 그런 쇼를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들어온다는 건 그걸 또- 쇼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예.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쇼고 예. 차라리 그냥 이게 쇼고 야 이렇게라도 뭔가 쇼잉이라도 하려고 애를 쓰는구나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분은 진심으로 저렇게 길바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느냐라고 우겨버리니 이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병신들아 좀 속아도 적당히 속아라. 니네는 씨발 대가리가 없냐 이런 비난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다수의 국민들은 또 그런 부분까지는 또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또. 아니 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투표권도 낮추려고 하잖아요. 19세로. 예. 왜냐하면 예. 그냥 개 병신들 세뇌시켜서 예. 지네한테 유리하게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고등학교 때 세뇌시킬 사람이 누굽니까? 학교 교사들이에요. 그렇죠. 학교 교사들 대부분이 지금 뭡니까? 전교조죠. 예. 이 전교조 집단들이 19세 아이들을 세뇌시켜서 자기들 투표에 이용하겠다는 정치 권력으로 완전히 확고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투표를 해봐서 알겠지만 나이를 먹었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이가 어리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을 많이 하고 본인이 얼마나 부딪혔냐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건데 그리고 투표에 아니 정치 집단에 정과 악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나름의 정이고 다 나름의 악이지. 절대선과 절대악이 어디냐고요. 그런데 어느 한쪽을 그렇게 몰아가는 집단이 예. 아이들을 19살짜리 아이들을 세뇌를 시켜서 투표를 하게 만듦으로써 정치 권력을 공고해야겠다. 뭐 젊은 애들 투표하면 세상이 나아집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 이렇게 나왔냐면 그러니까 투표를 할 때 생각을 하고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 가요. 투표를 하는데 의의를 둬요. 뭐 그렇죠. 뭐 인증도 많이 하고. 네, 투표를 하는데 의의를 둔다고요. 그냥 자신만만하게 투표 현장에 가세요. 가서 씨발놈들이라고 적고 나오란 말이에요. 차라리. 야, 이 개새끼들아. 족가 씨발. 이게 나아요, 차라리. 투표율은 높은데 투표용지 딱 깠는데 야, 이 병신들아가 1000만 장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무조건 찍어주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거는 이제 2부에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할 텐데 네. 진짜 연말 되니까 아주 그냥 화가 치밀어 올라서 제가 요즘 저기 연말에 친구들 만나지 않습니까? 네. 막 40, 50대 인터넷에서 자기들은 진보 대학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녀요. 막 내가 대학생인데 문재인 지지한다고 50만 아이씨들이 대머리 다 벗겨져가지고 그 50대 진보 대학생 지금 586 세대라고 네. 불러야 되겠지만 그 인간들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은 세상에 대한 똥을 지금 20대 청년들이 치우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20대 청년들이 치우지도 못하고 있죠. 뭐. 20대 청년들이 거기 선동돼서 지금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러면 2부에서 또 심도 있는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부에서 네, 찾아뵙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